와야, 오늘은 아빠의 책 십진불 독서법 중에서 한 꼭지,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알아내는 것이 힘인 시대로, 이 본문에 나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너가 지금 갖춰야 될 힘을 만약에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는 힘 그리고 알아내는 힘,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지금 네가 어떤 공부를 해, 네가 어떤 책을 읽어, 그리고 네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과정을 통해 너에게 주어지는 힘은 아는 힘이야. 누군가 학습한 거, 누군가 연구한 것을 너희들은 전달받아서 그것을 너희가 숙지하고 그리고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야. 예전에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이동했고, 지금도 역시 아는 것이 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인 시대, 분명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무언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 그런 차별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 왜?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리고 인터넷, 인공지능, 정말로 기술이 인간의 어떤 그 능력들을 넘어서는 그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면서 옛날의 변화와는 달리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술이 인간의 어떠한 그 아는 힘으로 진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 힘과 차별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무언가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활용해서 그걸로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걸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 아는 것은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책 한 권을 읽으면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네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의 사회가 요구하는 힘은 바로 알아내는 힘이야. 알아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학습한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알아내는 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가 세상에서 누군가의 학습과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너가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거야.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비밀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바로 그러한 과제들을 네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잖아. 남들이 몰랐던 걸 알아내잖아. 그럼 네가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차별성 있는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알아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갑자기 요구되는 힘이 아니야. 누군가 어느 시대건 간에, 그것이 1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그 최고봉에는 항상 알아내는 사람이 있었어. 그 알아내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전해들은 그 아는 것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통해서 세상에 권력을 유지했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지. 중간 지도자는 아는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최상부에는 어느 시대건 간에 알아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최상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이건 사업가건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건 아니면 목회자건 알아내는 능력, 알아내는 힘, 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퇴보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에게 퇴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책을 읽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그 과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독서와 요약과 글쓰기가 아니야. 그걸 왜 한다고? 다시 트리비움으로 귀결되는데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과정학습이었어. 왜 읽기가 필요하고 요약이 필요하고 글쓰기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두뇌를 개발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야.
너는 일단 너의 인식 속에는 이 사실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수십 수백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아는 힘 그리고 알아내는 힘이야.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분야를 알아가는 거, 그것은 내가 직접 알아낸다라기보다도 누가 학습한 것을 내가 연구한 것을 내가 학습하는, 그래서 아는 힘이 키워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책 한 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과 두 권, 세 권 분야별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책 사이에 그러한 다른 주장들을 발견하고 그 주장들 속에서 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한 이면과 전제, 맥락을 살피면서 나만의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내게 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나의 의견, 나의 오피니언, 나만의 주장을 갖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알아내는 힘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야. 알아내는 힘이 세워진 사람들은 시대의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았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 우리 재판소에 가면 판사가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가 지금 주어진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잖아. 사업이 망해가고 있을 때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회사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잖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언가를 먼저 알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 몸이 아파? 그럼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안고 있지만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냥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얼마 정도 아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그럼 의사를 찾는 거야. 의사는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야.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는 거야. 정확한 타겟 지점을 찾으면 바로 그 지점, 그 문제를 향한 해결책,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란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누려야 되는 그 능력들과 힘, 네가 준비해야 되는 역량, 바로 알아내는 힘, 알아내는 능력을, 알아내는 역량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배움의 과정 속에서 아는 힘을 키워가는 그 독서의 과정에도 힘써야 되겠고, 너가 독서를 할 때도 그저 누군가 알아낸 것을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종잣돈 삼아서,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너만의 세계를 확장시켜가는 새로운 세계, 남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한 분야의 그러한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그런 알아나가는 힘과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도 너의 하루가 힘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도 네가 이 영상은 주일날 볼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월요일 하루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너의 생각,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한번 에세이를 한번 한 편 써서 또 아빠한테 보내주렴. 아빠는 월요일, 화요일 노예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너에게 또 다른 주제로 찾아가도록 하겠다. 지금 이 영상이 21번째 너에게 보내는 영상이야. 네가 폴란드에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몇십 편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시작한 거 네가 한번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 그러면 수백 편이 되겠지, 수천 편이 되겠지. 그럼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굉장한 아빠가 남겨주는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잖아. 그러면 너가 또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참 유튜브는 우리에게 큰 선물인 것 같다. 그래, 세상에서 해롭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어제 얘기했잖아. 항상 답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유튜브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 오늘도 힘차게 지내고 사랑한다.